런던의 겨울은 언제나 회색이었습니다. 하늘도 회색, 거리도 회색, 사람들의 얼굴까지 회색이었죠.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은 현재 사는 곳의 거리의 색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2018년 12월, 저는 그 회색 속에서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리사 핸더슨. 제목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단 한 줄이었죠. 나는 잠시 사라지겠습니다. 리사.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풀렸죠. 사라진다? 어디로 사라진다는 겁니까? 왜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는 겁니까? 리사 핸더슨은 옥스퍼드 미술사학과 교수였습니다. 저와는 작년 학회에서 한 번 마주친 적이 있었죠. 그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는 뭡니까?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회색 하늘에서 떨어졌죠. 저는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 한 줄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사람이 사라질 때 공기조차 멈춥니다. 그날 제 방의 공기가 그랬습니다. 온기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그저 텅 빈 침묵만 남았죠. 저는 작가였습니다. 정확히는 작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죠. 런던에서 한국 문화를 소재로 글을 쓰는 프리랜서. 그게 제 명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함은 명함일 뿐이었죠. 실제로 완성한 원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슬럼프였습니다. 아니, 슬럼프라는 말조차 사치였죠. 저는 그냥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기획서만 쌓여갔습니다. 한국의 정을 주제로 한 에세이.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인 기획이었죠. 하지만 정이 뭡니까? 저는 한국인이지만 정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에 대해 쓰려던 사람이 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템플스테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산사에서 머무는 프로그램. 취재 명목으로 다녀오면 되겠다 싶었죠.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인천행 편도. 12월 18일 출발.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릭 소리가 울렸죠. 그게 제 겨울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낯설지 않았죠. 어릴 적 할머니 댁의 겨울 공기와 비슷했습니다. 날카롭지만 정직한 추위였습니다. 산사는 경기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택시를 1번 탔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절이었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법당 지붕 위에 쌓였습니다. 경내는 고요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렸죠. 그때였습니다. 법당 앞에서 누군가를 봤습니다. 금발머리의 여인. 겨울 하늘 아래 서 있는 그녀.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눈발 사이로 시선이 마주쳤죠.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눈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슬퍼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영국인이죠? 영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억양이요. 런던 억양이에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런던 사람이에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낯선 나라의 공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존재가 공기를 바꿨습니다. 리사입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서준입니다. 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 그녀의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죠. 왜 떨리는 겁니까? 추워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입니까?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놓았습니다. 템플스테이 숙소는 온돌방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열이 올라왔죠. 리사와 저는 같은 복도에 배정받았습니다. 방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온돌이라고 합니다. 바닥 난방이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신기해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리사가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온돌 위를 천천히 쓸었죠. 이게 정인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정. 당신이 쓰려던 그 정 말이에요.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것.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이 뭔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온돌의 열이 뼈까지 번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것,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몸속으로 스며들었죠.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모르니까요.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뭘 찾으러 오셨습니까? 따뜻함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가운 곳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었죠.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눈은 차갑지만 사람은 따뜻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쓴 문장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 느낌은 뭡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리사의 방에도 불이 켜져 있었죠. 그녀의 이름이 제 겨울을 흔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존재가 제 겨울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불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리사도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죠. 스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전 소리였습니다. 의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울림은 느껴졌죠. 그 울림이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리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소리. 저도 따라했습니다.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하나로 이어졌죠. 이상했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통하고 있었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아름답네요. 리사가 말했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서준 씨. 네. 당신은 왜 여기 왔어요? 원고 때문입니다. 정에 대해 쓰려고요. 정을 알고 싶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찾으셨어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눈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느껴지긴 합니다. 리사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느껴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런던에서 보낸 그 메시지. 제가 템플스테이를 선택한 것. 눈 내리는 산사에서 만난 것.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질 때 공기조차 멈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도착할 때는 어떻습니까? 공기가 다시 움직입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두 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만남은 내 글이 아니라 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녀의 이름이 내 겨울을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녀의 존재가 내 겨울을 바꿨습니다. 온돌의 열이 뼈까지 번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 그날부터 저는 작가가 아니라 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리사는 더 이상 낯선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겨울에 도착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종소리가 산을 깨웠습니다.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죠. 리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 무언가 말하지 못한 것들. 저는 옷을 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법당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죠.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리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도 잠을 못 잤던 겁니까?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나란히 앉았습니다. 스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108배를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108번의 절, 108개의 번뇌를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저는 붓을 들 줄 알았습니다. 카메라를 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절은 처음이었죠. 따라하십시오. 스님이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저는 따라했습니다. 리사도 따라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0번째 절을 할 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20번째 절을 할 때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30번째 절을 할 때 호흡이 거칠어졌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종소리가 뼛속을 울렸습니다. 법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숨소리만 들렸죠. 들이쉬고, 내쉬고, 무릎 꿇고, 일어서고, 반복했습니다. 40번째 절을 넘어섰을 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느껴지긴 했는데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이건 고통이 아니라 정화였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50번째, 60번째, 호흡이 하나로 맞아갔습니다. 리사의 숨소리와 제 숨소리가 같아졌습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이상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70번째 절을 할 때였습니다. 리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수행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힘들어서 떨리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을 멈췄습니다. 괜찮습니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해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저도 계속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80번째, 90번째. 그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온돌 위에 작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100번째, 101번째, 102번째.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103번째, 104번째, 105번째, 106번째, 107번째, 그리고 마지막 108번째 절이었습니다. 리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겁니까? 리사 씨, 제가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불임이에요. 공기가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불임. 그 단어가 법당 안을 떠돌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 흩어졌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죠. 3년 전에 알게 됐어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제 약혼자가 떠났어요.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 없는 미래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위로의 말이 있습니까? 그 후로 런던에서 혼자 살았어요. 리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교수로 일했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전부 겉모습뿐이었어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누군가에겐 기도고 누군가에겐 절망이겠죠. 이 108배가 저한텐 절망이에요. 108번 절에도 제 몸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도는 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신이 듣건 안 듣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위로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위로는 거짓말입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의 거짓말이죠. 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뭘 할 건데요? 그냥 있겠습니다. 네. 그냥 옆에 있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안도, 믿음, 아니면 희망.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설명이 필요 없었다는 것. 불임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제 혼자 짊어지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겁다는 걸, 아프다는 걸, 견디기 힘들다는 걸. 리사가 울 때 저는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108배가 끝난 후 우리는 온돌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님이 보리차를 내주셨습니다. 따뜻한 차였습니다. 리사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시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몸을 녹이셔야 합니다. 그녀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서준 씨. 네. 왜 놀라지 않았어요? 무엇을요? 제가 불임이라고 했을 때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놀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안 변했어요. 표정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으니까요. 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더 움츠러들겠죠. 제가 위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거짓이라고 느끼겠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인간은 부서져야 진심을 안다. 그녀의 무너짐 속에서 저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의 시작. 두 사람이 하나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순간 108배의 눈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온돌 위에 남은 그 자국처럼 우리 사이에도 뭔가 남았습니다. 아픔의 기억, 함께한 침묵, 그리고 옆에 있어준다는 약속. 말로 하지 않은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진실한 약속이었죠. 템플스테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리사와 나란히 걸었죠.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발걸음만 이어졌습니다. 이제 떠나야 해요. 리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런던으로 돌아가요. 다음 주에 강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단 2글자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죠. 걸음을 멈췄습니다. 리사 씨. 네. 인천공항 가기 전에 하루만 제 도시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어디요? 을왕리 해변입니다. 여기서 1시간 거리죠. 리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을왕리 해변은 고요했습니다. 겨울 바다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죠. 우리는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리사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여긴 제 원고가 시작된 곳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에 대해 쓰기로 결심한 곳이죠. 지금은 쓸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느껴지긴 해요. 리사가 웃었습니다. 이제 나도 그 안에 있네요. 당신의 원고 안에. 그렇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밀려갔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서준 씨. 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 아픔을 듣고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도망가요. 불편하니까요. 저는 대부분이 아닙니다. 리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죠. 당신 다시 그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의 눈빛이 살아났으니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바다는 당신의 색이네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파도는 기억을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남긴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의 파도는 아무것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남겼습니다. 확신을, 결심을, 약속을. 저는 그녀의 눈빛에 제 바다를 비췄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장면은 남습니다. 그날의 석양, 그날의 파도, 그날의 침묵. 모두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을 기억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의 빛이 붉게 번졌습니다. 그날 저는 작가가 아니라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시작을 목격한 증인. 오늘 제 글은 살아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리사를 떠나보냈습니다. 출국장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죠.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셨습니까?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보냈습니다. 오늘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읽음. 답 없음. 메시지는 씹히고 화면엔 읽음만 남았습니다. 저는 인천의 밤을 새웠습니다. 원고를 펼쳤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흩어졌습니다.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녀의 공기가 사라진 공간에서는 문장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슬럼프가 다시 왔습니다. 아니, 슬럼프가 아니었습니다. 공허였습니다. 그녀가 없는 온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항공권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런던행 편도.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날짜를 선택했습니다. 결제 화면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영국인이다. 나는 한국인이다. 현실의 벽이 그림자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국경 앞에서 멈췄습니다. 창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화면 기사였습니다. 옥스퍼드 교수 리사 핸더슨 3년 만에 전시회 복귀. 심장이 멈췄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리사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본 그 눈빛이었습니다. 산사에서 만났을 때의 그 눈빛. 무언가를 잃은 사람의 눈.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다시 항공권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런던행 편도.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날짜 선택. 좌석 선택. 결제. 클릭. 결제음이 울렸습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는 도착합니다. 국경은 마음의 벽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포기보다 출국을 택했습니다. 사랑은 설득이 아니라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기다림은 핑계였습니다. 저는 갔습니다. 그녀에게. 도착으로 증명하기 위해.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익숙한 공기였죠.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켄싱턴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주소는 기사에서 봤습니다. 리사 핸더슨의 집. 하얀 문이 보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리사의 어머니였습니다. 당신이?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리사가 사랑한 남자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죠. 리사는 지금 없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딸을 만나러 온 겁니까? 네. 허락 없이 왔습니까? 리사 씨가 답을 하지 않아서 왔습니다. 그 도시의 공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리사!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사가 내려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었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답하지 않은 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침묵은 고백 직전의 침묵이었습니다. 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임신했어요. 세상이 정지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심장만 뛰었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했어요. 3주 전에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릴 때 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불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의사도 그랬어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답하지 않은 겁니까? 당신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망치는 게 아닙니다. 뭔데요? 완성하는 겁니다. 리사의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사랑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당신 딸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누군데요? 민서준입니다. 한국 작가입니다. 작가. 목소리에 경멸이 섞였습니다. 우리 딸은 옥스퍼드 교수예요. 압니다. 그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사람을 감당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위를 감당할 생각은 없습니다. 공기의 무게가 흔들렸습니다. 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이 사람을 택할 거예요. 리사, 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리사를 봤습니다. 그럼 함께 가요. 어디로요? 한국으로. 한국? 네. 우리 집으로. 그녀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이건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귀환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돌아가는 것.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리사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응접실로 불려갔습니다. 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당신이 민서준입니까? 네. 한국 작가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딸은 옥스퍼드 교수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시선은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찾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감당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위를 감당할 생각은 없습니다. 건방지군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 가문은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명예가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그건 이미 명예가 아닙니다.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그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신은 우리 딸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밥 먹습니까? 명예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행복을 안다는 겁니까? 압니다. 당신 딸 옆에 있을 때 압니다. 리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리사, 넌 빠져라. 안 빠집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을 택할 거예요. 사랑? 그게 뭔데? 저를 망가진 채로 안아준 사람이에요. 리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불임이에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리사.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임신했어요. 리사의 어머니가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이의 아버지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체면이 있어요. 체면이 딸보다 중요합니까? 리사가 물었습니다. 그건... 아버지, 전 이제 갑니다. 어디로? 한국으로요. 가문의 지원은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두 발로 서겠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요. 명예의 이름으로 사랑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리사의 눈물이 제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지만 그녀를 지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명예 대신 사랑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리사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뭘요? 이렇게 된 거요. 후회는 기다릴 때 하는 겁니다. 저는 도착했습니다. 도착? 네. 당신에게요. 리사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내일 우리 떠나요. 네. 한국으로. 우리 집으로. 창밖으로 런던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도시의 불빛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곳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내일 우리는 돌아갑니다. 명예 대신 사랑으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리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죠.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일어서려던 리사가 비틀거렸습니다. 리사 씨, 제가 붙잡았습니다. 어지러워요. 그녀가 쓰러졌습니다. 제 품에 쓰러졌습니다. 리사, 리사. 대답이 없었습니다. 승무원이 달려왔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긴 우리나라입니다.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제 팔에서 식어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고위험 임신입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합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와 그녀 모두 위험합니까? 네. 즉시 결정하셔야 합니다. 리사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세요. 리사 씨, 제발. 아이를.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사라졌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지 못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건네는 마지막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신에게 묻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만 달라고 빕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심장은 뛰는데 세상은 멎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실 불이 깜빡였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심박수가 삐삐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안 됩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삶이란 게 이렇게 얇을 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애.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둘 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였습니다. 작은 울음이 세상을 되살렸습니다.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모든 이유가 완성됐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지켜내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살아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을왕리 해변이었습니다. 바다의 색이 다시 푸르렀습니다. 겨울이 끝났다는 건 우리가 버텼다는 증거였습니다. 리사는 아이를 품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햇살을 움켜쥐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원고가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도착이었습니다. 다 썼어요? 리사가 물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도착입니다. 도착? 네. 우리 이야기니까요. 리사가 웃었습니다. 아이도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첫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작은 서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원고를 펼쳤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리사가 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겨울의 무게를 견디면 봄은 반드시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 번역 출간을 제안합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입니다. 저는 리사를 봤습니다. 리사, 이번엔 당신의 나라로 가요. 함께요? 네. 이제야 진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녀는 내 시작이었고 나는 그녀의 귀환이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의 종착이 아니라 서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출국장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리사가 먼저 걸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걸었습니다. 저는 뒤를 따랐습니다. 짐을 끌고 따랐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함께 도착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리사가 돌아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함께요.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나우 보딩. 우리는 걸었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였습니다. 서준 씨. 네. 이제야 안 것 같아요. 뭘요? 사랑은 도착이라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도착했습니다. 아이가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게 미래였습니다.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도착이라고. 그리고 그 도착은 서로에게 닿는 순간 완성된다고. 비와 눈, 시간과 국경을 건너도 사랑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게 남긴 건 단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자는 약속. 저는 오늘도 그 약속을 쓰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 곁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제야 압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녀는 저에게 도착했다는 것을.